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일을 정말 잘합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절에 유포를 보내면서 삽질의 끝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2호 공약과 인재영입 11호를 공개하면서 자한당이 내다버린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호르무즈 단독 파병을 결정짓고 사전에 미국과 이란 양측과 모두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교를 못하던 나라에서 외교력 대박 국가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익도 지키고 우방의 역할도 다하고 이란과의 사이도 악화되지 않는 1타 3피의 결과를 도출해낸 문재인 정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아닙니까? 아베 총리께 사죄드립니다 라고 외치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경북 포항 북구에 자한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한당에서 공천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극우 중의 극우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이름을 걸고 출마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한당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도 자한당이니까 하면서 포항 북구 주민들이 찍어줄까요? 요즘 자한당을 보며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대대적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1야당의 수준이 엄마부대 주옥순이고 변태 목사 전광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한당 가슴에 달린 보수 딱지를 떼고 극우라는 표식을 확실히 붙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넓은 자리로 옮겨줘야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지형이 제대로 갖춰집니다. 극우 자리에 가 있어야 할 자한당이 보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주옥순,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놓는 가치들은 사실은 건전하고 깨어있는 보수적인 가치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극우들이 낡은 보수의 탈을 쓰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 유니콘 절대 강국인 미국이 210개, 중국이 10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영국이 22개, 인도가 28개, 독일이 12개이고 우리가 그 뒤를 잇는 세계 6위의 유니콘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니콘의 전 단계인 우량 벤처 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유니콘 자체보다는 이 부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 기업을 벤처 1000억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처 1000억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고용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22만 5,400명이라고 합니다. 재계 순위로 따지면 2위 수준입니다. 삼성그룹 다음으로 벤처 1000억 기업들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벤처 1000억 기업의 총 매출이 134조 원인데 이걸 재계 순위로 환산하면 삼성, SK, 현대차의 뒤를 잇는 재계 4위 수준입니다. 매출은 재계 4위 수준이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재계 2위 수준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모두 유니콘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필수 조건으로 벤처 1000억 기업들이 많이 육성될 텐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개선되고 높은 고용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2호 공약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 간에 굉장히 생산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11호 인재영입이 21일 발표됐습니다.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교 경인교수인데요. 38살의 젊은 인재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최 교수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해 길을 걸어가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투명한 방위산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한당이 입으로만 나라 걱정을 하며 아베 편에 붙고 트럼프 편에 붙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일본이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주옥수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를 외쳤지만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소재 국산화와 탈일본을 외쳤습니다. 자한당은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보수 정권 내내 줄줄이 방산비리를 저지르면서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민주당이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산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특수한 상황에 가로막혀서
미국의 국방을 전적으로 의지해 왔습니다. 미국 눈치 보느라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기일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 여당의 인재풀에 국방 분야 인재들이 많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호르무즈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파병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솔직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파병을 두고 지지층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길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니까요. 정부가 단독 파병을 결정하면서 미국, 이란과 모두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미국에도 동맹으로서 일조했다는 걸 확인시킬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정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미국의 상수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